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6월 28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현대차가 어저께 5.7%, 장중 6.9%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어저께 현대차 개별적으로도 좋은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좀 돌아서주게 되면서 어쨌든 그 흐름을 또 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갑자기 돌아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먼저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1300 종목이 넘었다가 이제 상승 종목수가 1300 종목으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 심리가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돌아서는 부분들은 대형주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좀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그 흐름이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도 일단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론 못 오른 대형주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같은 것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이슈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또 좋은 얘기를 했죠. 처음 앨런 머스크가 현대차 전기차에서 호평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비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이 테슬라의 점유율은 넘사벽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점유율이 75%고 현대차 그룹이 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비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일단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 2인자가 확실히 좀 돼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 같은 대형의 굴지였던 대형 완성차 업체들 제낀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이제 돈이 되는 비싼 제품들을 많이 팔게 되고, 그 부분을 이어서 현대차가 이제 신재생 차량까지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하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점유도 넓혀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예전에 현대차 피크였던 2011년, 2012년, 2013년 그때 어떤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특징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2분기 예상치가 2조 1399억입니다. 현대차는 1.5조에서 1조 5천억에서 2조 원대였던 이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있는데, 이 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이 1조 5천억과 2조 원대 사이에서 좀 탈출하는, 그러니까 2조 원대를 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2분기 때 그런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적어도 8조 원 정도의 어떤 실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8조 원 정도의 실적이 언제 이 실적이 있었냐면,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1년, 2022년, 2013년 한창 그때 동아시아 대지진 때문에 이 일본차 상대적인 수혜를 보게 되면서 현대차가 상당히 자동차 많이 팔 때, 그때 당시 차허정 장세라 그래가지고 현대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실적이 발생이 됐었고, 영업이익은 10%대 기록을 하게 되면서 거의 전성기였죠. 자동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도 400만 대를 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때를 피크를 찍고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주가가 그 이후부터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 좌측에 요때가 2011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012년 구간인데, 어쨌든 2012년도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찍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대를 기록을 했었고, 이때를 피크를 찍게 되면서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의 어떤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내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양적 성장을 진행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중요한 건 차량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2020년부터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부터는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가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량은 조금 부진하지만 이 질적인 성장, 비싼 차량이 좀 많이 팔리게 되면서 어쨌든 트렌드였던 변화가 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에 2조 7천억을 기록했었지만은 이게 아시겠지만은 리콜 병이란지 이렇게 떨쳐내야 될 어떤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제네시스라든지 그리고 SUV 같은 고가 차량 판매가 증가를 해서 생산 차질을 거뜬히 만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어찌 보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됐고 이 질적 성장이 진행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판매량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진행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준으로 만약에 8조 원을 기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24만 원까지는 주가가 분명히 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시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대차 주가가 18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24만 원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한 최소한 35% 지금부터 한 최소 35%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미국의 전기차 시장 공략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25만 원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24만 원까지 어떤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올 만한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요건 상당히 좀 반갑다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품질 관리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만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서 24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출발점과 하락의 출발점은 크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상승의 출발점인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그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로스 이전과 그리고 크로스 위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땐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낮지만은 하락할 때 기울기보다 못한 상승 길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기보다는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게 되면서 어쨌든 상승 추세가 이뤄지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좀 진행이 되다가 6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 히든 종목도 그 흐름을 피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좀 돌아서주게 되면서 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돌아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1선 회복뿐만 아니라 또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쨌든 원전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이란지 LN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구축이 되기 전까지 어떤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이 구축되기 전에 원전이 수요가 있겠지만 그 사이에 어쨌든 풍력이란지 태양광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거기에 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전선 관련주란지 전력 기기 관련주도 마찬가지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이런 수혜들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자회사가 그런 수혜가 있고 그 자회사의 수혜를 모회사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주가가 턴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기점을 좀 잡아보게 되면 일단 7만원 부근대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고점 부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이 일단 68,000원입니다. 68,000원 부근이고 일단 해서 분기점은 이제 68,000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5,000원 부근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000원이기 때문에 68,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일단 7% 정도 수익인데 이 중요한 것이 68,000원이 돌파가 되줘야 당연하지만은 75,000원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차 분기점을 68,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75,000원에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일단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5,000원까지 한번 같이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